윤석열 타도의 대의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법과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이런 시대, 윤석열 타도의 대의가 이렇게 완성됐는데, 자, 이 본격적인 국민 저항은 아직 불타오르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선두에 섰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만날 시간입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소장님. 제목이 좋습니다. 제2의 탄핵 촛불 가능할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광화문 배경화면. 네, 그 뒤에 어마어마하네요. 안진걸이 있습니다. 그 뒤에 안진걸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불가합니다. 예, 아니 그 기억나시죠? 그 장면. 아유, 그러면 전날이 12월 3일일 것 같은데요. 와, 2016년 그거 다 예, 기억하시네. 서울에서만 190만 명, 전국 232만 명.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네. 행진이 가능하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그날인데요. 그 지금도 이제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그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광화문 바로 앞에서부터 저기 서울시청 광장까지 꽉 채우고 남대문까지 사람이 이어졌던 그날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원더풀, 뷰티풀, 피스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우와 하면서 원더풀, 뷰티풀, 피스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하며 평화로울 수 있느냐. 네. 저는 2010년 12월 3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2년 반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어게인 2016년 12월 3일 그날만 오매불망 네. 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이제 그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그 3월에 2017년 네. 3월에 박근혜 파면이 이미 이때 결정이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국회 안에서 12월 9일 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 조금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때 당시 박근혜가 또 정치공작으로 뭐 조금 먼저 사임할 테니까 탄핵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역공작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12월 3일 날 전국 232만 명, 뭐 그리고 여론은 탄핵 그 지지하는 여론이 80~90%까지 상승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흔들리지 않고 네. 압도적으로 탄핵을 하게 된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까지 그렇죠. 8대0 사실상 9대0으로 탄핵을 가결했던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은 또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등이 떠밀린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어떤 열화와 같은 요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예.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이제 탄핵을 외치기도 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은 타도하자, 퇴진하자를 주로 외치면 됩니다. 예. 그 힘이 모아지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퇴진, 탄핵, 뭐 하야, 뭐 급격한 임기 단축, 뭐 그리고 뭐 탄핵 다 좋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네.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가 서서히 자기 할 일을 하게 이제 촉구를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밖에서 저희들이 퇴진을 친다고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주력을 하고, 네. 국회에서는 서서히 탄핵 준비를 해라. 탄핵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헌재로 갔는데 거기서 기각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정치검찰 그 못된 유승 간첩으로 조작하고 보복 기소했던 자를 탄핵관 보냈더니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해서 보내려면 최소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까지 부결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재의결시키고, 네. 근데 그것까지도 만약 부결되거나 네. 또는 재의결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특검이라도 해서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온갖 범죄 비리가 드러나면 그 즈음에 탄핵안이 평형에서 또는 선재에서 네. 제출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로드맵을 쫙 제시해 주시니까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저 소장님, 그 2016년 촛불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교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왜 그때처럼 못 일어나나. 벌써 2년 반이 다 됐는데. 근데 이제 2016년은 이제 정말 임기 말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월호 사태 참사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백남기 어르신이 억울하게 또 숨지는 그런 사태까지 겪으면서 네. 민중제야단체들이 원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총궐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진보 중도 온건단체들까지 총결합하면서 10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당시 모든 야당들이 동참하고 탄핵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3인당 그리고 진보당 정도만 지금 탄핵이
결의가 되어 있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마저도 아직 탄핵 결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신중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22대 국회가 이제 열렸으니까 네. 이제 서서히 시작한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럼 바로 탄핵에 지금 돌입할지 아니면 특검까지는 해놓고 돌입할지 아니면 뭐 재의결까지 해놓고 돌입할지에 대해서 아직 그 판단을 못한 거죠. 네. 민주당은 아직 안타깝게 탄핵 자체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 종식도 결정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을 병행해야 되는. 다만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에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처럼 바로 어떻게 탄핵을 지금 하겠어요. 거기는 특검이라든지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면 그 문제가 됐던 이채 양명주 사건들을 하나씩 좀 더 밝혀내고 그다음에 근거를 싸가지고 헌재로 보내야 되니까 국민들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용산에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원이 200명, 192명이 탄핵하러 오늘이야 냈으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 근데 그때하고 차이는 당시에는 2,300개 모든 전국의 뭐 재야, 민중, 노동, 시민 온건한 보수단체까지 다 탄핵 그렇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촛불행동에는 한 100여 개 단체, 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퇴진본부에도 한 100여 개 단체, 그다음에 거부권을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거기도 한 100여 개 단체 이렇게 다들 각자 외치는 구호라든지 투쟁 수에 따라서 현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민변이나 참여한테 시민단체들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을 결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0년처럼 2,300개 단체가 뭐 노조, 시민단체, 뭐 농민회 할 것이 다 쏟아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단체들은 아직 탄핵과 퇴진을 결의를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본부라고 따로 꾸려서 한 달에 한 번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매주 집회를 한 촛불행동 촛불 집회팀은 100여 개 단체가 길게 하고 있는데 길게 한 만큼 좀 요즘에 인원도 빠지고 좀 지쳤다라는 안팎의 우려나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거부권 거부 행동은 그 야당이랑 같이 공동 집회를 했잖아요. 서울역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단체들이 모여있긴 한데 거기도 아직 공식 구호가 탄핵이나 퇴진이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 쉽잖아요. 아직 국회 안에서 제1당 제1야당도 아직 탄핵이 의결이 안 돼 있고 당론이 아니고 그다음에 밖에 시민단체들도 아직은 대다수가 아직 탄핵과 퇴진이 결의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국민의 마음은 뭡니까 이미 윤석열 김건희 구속인데. 맞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우리 김영민 목사님 모시고 용산으로 가서 두 세력의 일당을 멱살을 잡아서 광화문에 가서 석고대를 시킨 다음에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래요. 벌써. 저는 정말 거기에 몸바치고 있는데요. 다만 제 열정대로 우리 열정대로만 세상이 다 굴러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최소 100만 명, 200만 명이 길거리 나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탄핵 지지 여론이 최소 7, 80% 돼야 됩니다. 부정 여론은 10% 안팎까지 됐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게 바로 탄핵 여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탄핵은 보니까 현재는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이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정치권이 움직이고 온건한 시민단체들과 움직이려면 탄핵 여론이 한 7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갤럽에서도. 그게 부정률이 70%거든요. 이게 탄핵 전 단계입니다. 그렇죠. 뭐 조국혁신당의 신장시군이 말한 것처럼 심리적 탄핵 단계일 수도 있고요. 총선 때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했고 이제는 법률적 탄핵으로 가는 단계에 놓여 있다. 다만 저는 야당이든 시민단체들이든 여론 70% 80%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자세로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지. 기다리지 말고 그게 그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 여론을. 맞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처럼 기자회견하고 폭로하고 규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저는 탄핵 사유로 석유 시추 사기 사건이 추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어디서 몇 년을 체납한 1인 기업을 데려다가 그렇죠.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쓰겠다고 갑자기 그것도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할 걸 윤석열이가 발표를 했는데 요건 국민들이 딱 봐도 사기거든요. 이런 것을 추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씩
국민들께 제시하면서 이제 만약 김건희 특검이나 최장면 특검 또 부결된다. 네. 그때쯤에 탄핵안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안과 재의결안을 네.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겠네요, 그러면은. 그 시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한 1년 후에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4.19 혁명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 딱 한 달 만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 촛불시민혁명도 10월 달에 있었던 여러 언론에 심지어 TV조선까지 지금 이제 이진동 대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네. 그분들이 국정농단을 맹렬히 폭로를 했잖아요. 들춰냈고. 제일 많이 폭로했잖아요, 당시에. 그게 이제 9월, 10월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10월 29일 첫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집회는 처음에는 3만 명이 모였어요. 예. 근데 12월 3일 딱 한 달에 만에 230만 명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격히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야당은 야당들대로,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로, 또 우리 진보교 유튜브들대로 네. 한두 달 후에 급격한 정치변동도 있을 때, 물론 제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신중도 한편에 기해야 되지만 예. 분명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와야만 한다. 음. 이런 굳건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태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2016년에는 우리 촛불의 구심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또 최전선에 서셨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서도 뭐 단체별로 견해가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만약에 이 윤석열 타도 그런 구심체가 될 만한 조직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예, 2016년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 진보인들 같은 큰 노동 제야 단체들은 퇴진운동을 결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이 일종의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애국 시민들 모인 게릴라처럼 이렇게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또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라고 그래서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또 정의자 해병대 연대 등이 또 모였거든요. 또 네네. 뜻 있는 종교인들 박승복 목사님이라든 이런 분들이 네. 양해산 목사님까지요. 각계 약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때는 전국 노동자대회랑 결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시간은 달리하는데 장소와 무대가 같아요. 예. 그러면 전국 노동자대회를 하고 촛불행동 촛불 집회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요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들은 먼저 와서 노동자대회를 응원하고 네. 노동자들은 끝나고 남아서 다 남으면 제일 좋지만 일부라도 남아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용산관저 앞에서 집회라고 했던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팀은 이번에 노동자대회와 촛불행동 집회에 결합하고 예. 그러면 일단 세 그룹이 결합함으로써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힘이 난다. 사람도 네.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7월 달에 최상병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일주기. 최상병님 일주기 7월 19일 때 그때 야칠당하고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탄핵이나 퇴진까지 구호를 내걸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탄핵 퇴진 아직 결의 못한 단체들이 있으니까요. 거의 탄핵 퇴진에 준하는 윤석열 아웃 범국민대회 네. 해서 50만 명이라도 모이면 이게 이제 계기가 폭발적인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7월 달에 있는 최상병님 정말 너무나 가슴 통탄할 예. 억울한 사고에 대한 예. 범국민 추모 및 총궐기 대회 요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네. 그 선봉에는 예전에 뭐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선봉에 섰다면 당연히 그 단체들의 권위와 실력은 존중해 주되 이제는 뜻 있는 시민들의 수없이 많은 유튜브, 수없이 많은 시민 모임, 또 요즘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사민당 같은 당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2010년하고 달라진 모양새거든요. 옛날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도했다면 지금은 당원들이 주도를 해요, 집회를요. 네네. 그럼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단체들, 당원들, 조국혁신당의 당원 모임들, 당원들, 사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 당원들이 합치면 이분들 합치면 300만 명 넘을걸요? 한 300만 명 되겠네요. 이분들이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앞장서 나오면 네. 그리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맞춰서 요즘 당원주권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민주당이나 조국신당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고 당원주권에 맞게 그다음에 그분들이 길거리로 쏟아 나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안진걸 수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2016년에는 사실 박근혜가 어리버리하다가 이제 사실 탄핵당했는데 윤석열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응 방식이 그때처럼 어리버리하다가 이렇게 권력을 내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자기도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걸 탄핵을 안 당하려고 예. 서기슈 사건 같은 것도 뒤질 만회하고 국면전하려고 쇼를 한 것처럼 예.
계속 그런 것을 아마 예. 만들고 공작을 하고 그래서 정호성을 지금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성을 정호성을 뽑은 이유가 예. 야 5년 전에 니들 탄핵당했잖아 나 때문에 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탄핵 안 될 방법만 연구해봐. 정치 공작이든 뭐든 다 뭐 이재명 죽이기로 돌파를 하든 뭐든 네가 그것만 연구해. 네. 애들 붙여줄게. 그래서 자기 친척도 비서관으로 올리고 예.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저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짜 그 4.19,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했던 시민들에게 뭐 발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힘으로 겁박을 예.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김건희 천공 일당은요. 만약에 진짜 탄핵의 기운이 올라가고 시민혁명의 제2의 시민혁명의 불길이 치솟으면 네, 걷잡을 수가 없을 일단 때. 뭐 쫓겨나면 감옥 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서 계엄령이나 쿠데타도 검토할 수도 있고요. 네. 2010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실행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전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미국이 잘한 수법처럼 뭐 먼저 총격이 있었다라고 조작한 다음에 국지전을 일으켜갖고 계엄령을 선포한다거나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정말 칼끝에 쓴 긴장감으로 매일매일을 총력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 죽이기 착착착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판결 끝나자마자 바로 기소하고 그 판사를 다시 배치하는 거 보세요. 네. 이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치밀하게 은밀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우리 범야권이나 전국 시민단체들 라이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저도 아까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 말은 무조건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투쟁하고 매일매일 폭로하고 매일매일 규탄하고 매일매일 기자회견, 국정자 뭐라도 하면서 때를 앞당기자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이재명 죽고 예. 우리 국민들 다 죽고 민생경제 파탄 나고 남북관계 전쟁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탄핵하면 뭐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바로 지금 탄핵안 발의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 치열하게 해서 언제든지 탄핵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다 해나라는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빨리 좀 구심체가 마련되고 뜻 모아서 지혜롭게 집단지성으로 또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탄핵하고 안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이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잠도 못 자는데 잘 자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탄핵이 평화다, 탄핵이 민생이다, 탄핵이 경제다라는 고도 나와 있고요. 네.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촛불행동, 뭐 양대노총, 뭐 민변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창용 시민연대 전국이 다 내놓으라는 단체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로 모여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예. 죄송하고 다 같이 윤석열 타도 또는 태진 또는 목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예. 하나 된 함성으로 수백만이 모일 수 있도록 그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걸 수장님 파이팅 기대하면서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